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오랜만에 굉장히 낯선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왔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안경까지 쓰고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쌩얼이거든요. 지금 아예 화장을 1도 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나온 이유가 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하는 컨텐츠가 갑자기 누워있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차피 제가 블로그에도 쓰긴 하겠지만 조금 더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그리고 또 그런 세세한 정보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유튜브가 아닐까 싶어서 갑자기 유튜브를 촬영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1년 넘게 오랜만에 찾아오는데 이렇게 방구석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오늘 만약에 라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분명히 많이 되실 거예요. 물론 대본 없이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이걸 찍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모습은 초췌하지만 준비를 제가 이제 한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라섹 준비물, 그리고 라섹의 통증, 그리고 라섹하고 좋은 점 등등등을 알려드릴 거고, 물론 이 컨텐츠는 제가 굳이 뭐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픈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라섹을 고민을 하셔서 들어오신 분들도 좀 있으시죠.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라섹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는데, 일단 제가 먼저 라섹을 했던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사실 딱히 렌즈를 끼고 안경을 끼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외부에 나갈 때는 렌즈를 꼈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안경으로 이제 썼는데, 안경 도수가 좀 높은 편이긴 했어요. 난시도 심하고, 마이너스 5.50. 원래는 이제 그렇게까지 높진 않고 마이너스 4.25 정도인데 제가 난시가 심해서 맞추다 보니까 마이너스 5.50 정도의 렌즈와 안경을 끼고 있었고, 안경도 원래 난시를 맞춰서 하려면은 좀 더 두껍고 이렇게 돼야 돼서 좀 어지러운 감이 있어서 좀 덜 보이더라도 어지럽지 않은 그런 안경으로 맞춰서 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1차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제 남동생과 여동생이 둘 다 라섹을 했어요. 근데 둘 다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고 하고 한 3, 4일 만에 눈이 개안을 했다고 너무 잘 보인다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뭐 렌즈 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렌즈 값도 들죠. 그리고 뭐 렌즈를 끼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용액 값도 들고, 저는 리뉴도 썼었고 식염수도 썼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비용도 비용이지만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사실 그 렌즈 안경을 안 끼면 눈이 안 보이니까 밖에 잠깐 나가더라도 렌즈를 끼긴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원데이를 많이 꼈었는데 그런 비용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원데이 말고 먼슬리를 쓰게 되면 또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좀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 라섹을 결과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었고, 또 컬러 렌즈를 오래 끼다 보니까 제일 라섹을 하기 싫었던 이유는 컬러 렌즈를 더 이상 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이었어요. 물론 찾아보면 라섹을 하면 컬러 렌즈를 낄 수 없나요? 라고 했을 때 낄 수 있다고는 해요. 이론상으로는 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착용을 해보면 되게 눈이 아파가지고 거의 라섹 수술을 하고 나서는 컬러 렌즈를 사용을 거의 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하게 됐는데, 결정적으로는, 어, 최근에 국제 정세가 전쟁도 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좀 또라이인가 이렇게 보시던데 아니 근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 제가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또는 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눈이 안 보이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진짜 안경을 벗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보는지 안 보는지도 잘 안 보이는 정도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저희 애기들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흑묘의 해죠. 검은 토끼 2마리를 키우는데 저는 또 뭐 어떻게든 살아나가겠지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희 애기들을 이렇게 데리고 케어를 하면서 제가 생눈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서 라섹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고, 라섹을 하기 전에 일단 많은 분들이 준비물 궁금해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선글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잘 안 쓰는 편이라, 그래서 이렇게 선글라스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안경을 안 샀어도 되는데 저는 선글라스 플러스 이 안경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사고 나서 보니까 둘 다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라섹 수술을 하고 나서 선글라스를 끼다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자외선을 차단해 줄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안경이 있어야 평상시에 선글라스를 쓰지 않고 다닐 수 있거든요. 이걸 벗으면 조금 눈부심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근데 라섹 수술을 한 직후에는 요거를 썼을 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 꼭 필요한가요? 라고 할 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선글라스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보면 저렴한 거라도 하나 사세요라는 글을 되게 많이 봤는데 저는 저렴한 건 아니고 여행 다닐 때 면세점에서 샀던 건데 제가 눈이 예쁜 편이어서 눈을 가리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를 사놓고 사실 안 쓰게 됐었는데 이번에 라섹 수술을 하면서 이 선글라스를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안경도 사실 그 선글라스를 있었지만 선글라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라섹 수술하기 전에 미리 안경원에 가서 자외선 및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는 안경으로 맞췄어요. 비용은 35,0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게 압축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해서 그냥 기본으로 했는데 아저씨가 조금 얇은 걸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안경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라섹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미용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라섹 수술 후에는 6개월인가까지는 그 이 인공 눈물 처방을 받게 되면 되게 비싸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동생이 먼저 라섹을 했어서 집에 남은 인공 눈물이 있어서 저한테 그 인공 눈물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라섹 수술하고 나서 처방전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인공 눈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인공 눈물은 빼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처방전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꿀팁은 제가 찾아보니까 라섹 수술을 하기 전에 그 안과를 가셔서 눈이 좀 건조해요 해가지고 최대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인공 눈물을 처방을 많이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순한 걸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로 또 동생이 그 안과를 가서 본인은 이제 처방 그 시기가 지나서 저렴하게 처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받아준 게 이 히알산 0.18%인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눈 수술하고 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결국에는 처방전을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어쩔 수 없이 병원 가가지고는 못하고 동네 약국 가가지고 하나당 30개 들어있는 거를 13,000원인가 14,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이거는 아이리스 케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얘는 그 아까 말했던 염화 그 나트륨, 히알루론산 나트륨이 0.15%가 아니라 얘는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나트륨이라고 해가지고 퍼센트가 적혀 있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그 각막 재생을 도와주는 점화액이래요. 근데 일단은 그 라섹을 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그 각막에 수분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도 되기는 하지만 이 점화액
그 아까 말했던 0.15%짜리를 같이 혼용을 해서 사용하라고 병원에서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급하니까 동생이 요거를 또 사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너무 급할 때는 저도 0.15짜리를 다 썼을 때는 0.18을 추가로 썼는데 막 아프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동생은 처음에 그 0.18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0.18%를 썼더니 조금 따가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가장 순한 걸로 처방을 미리 받아두시고 최대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도 벌써 동생이 두 박스를 주고 또 처방을 받아가지고 한 박스를 더 줬고 총 5박스죠. 그러니까 이 아까 재생되는 것까지 해가지고 5박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박스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저 지금 수술한 지 일주일 안 됐거든요. 오늘 6일 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께서는 이 저만액을 많이 미리 처방을 받아 두시는 게 좋아요. 수술을 하고 나면 비싸지니까요. 6개월인가까지는 계속 비싸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3개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3개월이 지나고부터는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라고 하니까 3개월 동안은 근데 계속, 그러니까 3개월 지나면 사실 쓸 일이 많지 않거든요. 3개월 내에 엄청 많이 써야 돼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지금 히알루론산 나트륨을 받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에서 준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잠시만 제가 갖고 올게요. 정말 유용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제품이에요. 병원에서 주신 거 이름을 까먹었는데 여기 써있나? 이게 아이클린이라고 해가지고 눈꺼풀, 눈 주변 청결제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저한테 이거를 10개 정도 주셨어요. 2팩인가? 그게 하여튼 10개, 한 장, 이거 10장을 주셨거든요. 근데 거의 하루 만에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병원에서 또 가능하시다면 아이크린 리드 클리너 요거를 사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쿠팡에도 판대요. 요 제품이거든요. 요거를 사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이거 말고 원래 병원에서 주셨던 거는 약간 허브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이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좀 발랐을 때, 그러니까 닦았을 때 좀 더 진정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플 때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필요한 거는 바로 이 립밤입니다. 립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여기 지금 약간 휘는 거 보이시죠? 저는 한 번도 입술이 튼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라섹 수술하고 나면 세수를 할 수가 없어요. 한동안.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입술 각질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막 입술 각질이 생기는 타입이 아니어서 한 번도 입술 각질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샤워를 하면서 약간 입술 각질이 부르면 그걸 그냥 닦아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샤워를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물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각질이 엄청 많이 생겨서 제가 이걸 뜯다가 피가 났어요, 여기 지금. 근데 립밤을 제가 바세린을 그래서 계속 바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필수품 바세린이에요. 왜냐면 이게 눈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눈만 아플 것 같은데 눈물이 많이 나면 콧물도 나거든요. 근데 콧물을 계속 휴지로 닦으니까 여기 부분이 엄청 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따가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세린을 발라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콧물도 진짜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습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챙겨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바세린과 립밤도 꼭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았던 건지 어쨌든 일정을 좀 다 뺄 수 있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제가 회사원이었으면 저는 3박
4일 만에 절대 회사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3박 4일 동안 내내 꼬박 아팠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죽음을 경험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 라섹 하시기 전에 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뭐 누구는 다음날 출근을 했다, 누구는 뭐 이튿날부터 뭐 일상생활 가능하다더라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케바케래요. 왜냐면 저도 남동생이랑 여동생이 둘 다 라섹을 했는데, 여동생이 4일째부터 컴퓨터 보고 일을 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동생은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도 안 아프고 잠도 많이 자고, 셋째 날부터는 아프진 않고 그냥 눈물이 되게 많이 났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내 남동생은 그 다음날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 좀 시리긴 하지만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했고, 또 제 친구도 라섹을 예전에 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일날부터 그 컴퓨터 게임을 했대요. 물론 눈물은 나는데 양파 그 시린 느낌 있잖아요. 그 정도여가지고 뭐 그냥 자기는 세수만 안 하고 게임할 거 그냥 이렇게 뜨고서는 했대는 거예요. 저도 사실 라섹을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워낙에 안 아프다고 하니까 저도 뭐 못생겨지는 거를 조금 감안을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게 된 건데, 저는 자가혈청을 안 했거든요. 원래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당일날 갑자기 자가혈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자가혈청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자가혈청을 넣으면 조금 덜 아프다고는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가혈청을 못 했어요. 근데 제가 수술하기 직전에 자가혈청 뽑을 때 대기하고 있었는데, 팔에다가 이렇게 뽑는데 엄청 뽑더라고요. 한 피 검사할 때만큼 뽑던데요. 아무튼 근데 저는 자가혈청을 못했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릴렉스 무통 안약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이죠? 여기 보면은 하루 최대 6회 미만을 사용해라. 수술 후 3일간만 사용하고 통증이 있을 때만 사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본인의 통증 정도를 모르시잖아요. 그러시다면 가능하면 이 무통 안약은 하나 더 넉넉하게 받아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요일 날 수술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빠르게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수술하면 빠르게 좀, 그러니까 왜 저녁에 수술하면 저녁 그날 만약에 수요일이라고 치면 수요일 저녁부터 수, 목, 금, 토까지 갈까봐 수요일 날 좀 오전에 빨리 하면 수, 목 하고 금요일부터는 조금 이렇게 일상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수요일 날 9시 30분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수술이 좀 미뤄졌어요. 저는 오히려 늦게 하게 돼서 11시 반 정도에 수술을 하러 들어갔고, 9시 반부터 대기 하다가, 그래서 어쨌든 좀 빨리 했죠. 오전 중에 했으니까.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정도에 수술이 들어갔고, 그리고 한 11시 50분쯤 나왔나? 근데 병원에서 안내를 하실 때는 너가 아마 한 3시간 정도 후부터 아플 거야 라고 해서 저는 혼자 갔거든요. 근데 왜냐면 또 동생이 수술했는데 뭐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믿고 혼자 갔는데, 수술을 하고 나오자마자 일단 수술을 하고 이제 일으켜 주실 때부터 뿌여가지고 앞이 안 보여서 제가 원래 이렇게 뿌연가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3일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했고, 그리고 뿌연 걸 떠나서 일단 나가는데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택시를 잡을 수가 없는 정도? 근데 또 약국에 가서 약도 타야 되니까 일단 내려가가지고 약국까지는 갔어요. 근데 약국에서도 막 눈이 안 떠져가지고 막 거의 이러면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있다가 택시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택시 어플에다가 집을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내 위치를 잡고 눈이 이렇게 뜨고서는 집 해가지고 택시를 불렀는데, 거기도 약간 일화가 있기는 하지만 지루하실까봐 일단 그래서 택시도 겨우 잡아 타고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집에 올 때도 눈이 안 떠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집을 저장을 해놨는데도 저희 집 주변에 잘 모르시고 집을 좀 지나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뻔도 했어요. 그리고 눈이 너무 안 보이니까 이대로 이 아저씨가 나를 납치를 해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막 후기 찾아보면은 3시간 후부터 아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진짜 케바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다면 혼자 가시지 마시고 누구랑 같이 갔으면 좋겠고, 이 무통 안약도 꼭 2개를 받을 수 있으면 어디 간다라든지 핑계를 대셔서라도 2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무통 안약을 찾아보니까 많이 넣는 게 좋진 않대요. 근데 어차피 안 넣으면 참을 수 없는 정도예요. 솔직히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요거 되게 유용해요. 쿠팡에서 8,000 얼마 주고 샀는데 성인 샤워캡 해가지고 사니까 요거 있으면 아마 한 2, 3일째부터도 바로 머리 감으실 때 눈에 물 안 들어가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명 같이 사시는 분들은 뭐 부모님이나 동생이 감겨줬다는데, 저도 동생이 감겨준다고 했는데 그냥 안 나가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안 감았었거든요.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 렌즈를 저는 5일차쯤에 뺐는데, 빼고 나니까 이제 요거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뭐냐면, 요거는 소염제, 로테프로라는 소염제인데, 요거랑 그 다음에 눈 안에 넣을 수 있는 시카겔이라고 해가지고 요건 자기 전에 한번 넣으라고 해서 2개를 주셨는데, 일단 처음에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요거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자가혈청까지도 가능하신 분들은 하면 좋대요. 그래서 아마 자가혈청이 있으신 분들은 요게 조금 덜 쓸 수도 있는데, 자가혈청을 저처럼 못 하시거나, 저희 병원은 자가혈청이 기본 옵션이어서 뭐 빼더라도 저는 못했잖아요. 근데도 돈을 안 깎아주더라고요. 근데 자가혈청을 추가하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돈이 아까워서 자가혈청 추가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안 하시게 된다면, 무통 안약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안 받는다면 좀 여러 개를 받으실 수 있다면 받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말했던 요거 히알루론 나트륨인가? 아무튼 저만액하고 요 패드 꼭 여러 개를 받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글라스랑 이렇게 자외선 차단 안경까지 2개를 반드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천하는 또 준비물은 바로 립밤이랑 바세린이에요. 그래서 여기 코라든지 입술에 좀 발라주시면서 보습 관리를 해주셔야 좀 덜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으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비타민 C를 1000mg씩 복용을 하면 각막 혼탁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저는 미리 비타민 C도 사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일단 오늘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이제 그 통증 때문인데요. 투데이 라섹을 했어요. 그게 아시다시피 그 아픔이 좀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라섹을 원래 하면 뭐 4박 5일 정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데이 라섹을 하게 되면은 이틀만, 투데이가 아니라 투데이거든요. 그래서 이틀만 아프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케바케. 네, 그리고 그 투데이가, 저는 투데이여서 그냥 투데이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면 뭐라는 줄 알아요? 만 투데이. 그러니까 만 2일이라고 하시거든요. 만이니까 3일이에요. 근데 저는 실제적으로 진짜 딱 72시간 정도, 71시간 30분 정도 아팠어요. 근데 라섹을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게, 71시간 30분 동안 내내 아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치통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아픔이 좀 있으면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뭐 진통제를 먹으면 좀 낫다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근데 진통제 먹어도 소용없어요. 네, 없고, 눈을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아프고, 눈을 뜰 수가 없고, 그리고 그거 아시죠? 눈에 뭐 들어가면 왜 귀에서 막 징징거리는 소리 아시죠? 막 징징 이런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무통 안약을 다 쓴 이유가, 이걸 넣으면 한 30분 정도밖에 효과가 안 가거든요. 근데 넣고 이게 또 이제 효능이 생길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한 30분, 20분 정도 눈이 안 아파서 자면 30분쯤 지나면 눈이 너무 아파서 깨.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 수술을 하고 딱 나오니까 12시. 수요일 12시부터 수요일 하루,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아팠어요. 최고로 아팠던 때가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이었는데 새벽 4시에 이 무통한약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4시부터 그 병원 문 여는 9시 30분까지 5시간 반을 생으로 아팠어요.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울음도 안 나와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떤 아픔이냐면 시리고 이런 게 아니야. 눈에 렌즈를 뒤집어서 꼈는데 누가 눈을 누르는 느낌? 뭔지 알겠죠? 렌즈 뒤집어서 끼면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누가 눈에 모래를 뿌리고 렌즈를 뒤집어서 꼈는데 아픈데 렌즈를 뺄 수 없는 상태. 막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아파요. 그래서 그거를 9시 반에 제가 동생을 깨워가지고 무통 안약 좀 빨리 배달해달라고. 왜냐면 저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마취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처방을 받을 수가 없고, 요새 비대면 많이 하니까 원래 비대면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고, 병원을 이틀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아픈 거면 각막에 상처가 났을 수도 있다고 병원을 직접 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이 너무 아프고 6시간 가량을 아픔을 참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는데 오라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지금 9시 반이었잖아요. 문 여는 시간이. 근데 저는 당연히 빨리 배달을 해가지고 10시쯤이면 안 아플 줄 알았는데 1시라도 빨리 병원을 가지 않으면 이 아픔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일단은 가자고 해서 동생이 일하는 거를 미루고 택시를 잡아 타고 갔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강남 논현역에 있는 안가여가지고 논현역까지 택시로도 40분, 대중교통으로도 40분 정도 걸리는데, 대중교통은 한번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타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되게 먼저 해주셨어요. 근데 보시더니 잘 아물고 있고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보호렌즈를 일단 빼주겠다 했는데 보호렌즈를 빼는 순간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상처가 다 아문 건 아니어서 보호렌즈를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껴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보호렌즈를 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아플 수 있으니까 무통 그걸 넣어주시고 이제 처치를 했는데 정말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다시 처치를 하고 이 무통 안약을 하나 더 받아서 나오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이었는데 금, 토, 일 되면 또 일요일이니까 병원 문을 안 열면 제가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처방해주면 안 되냐고 막 이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눈 상태를 보시더니 토요일 되면 안 아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아팠어가지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 더 처방을 해달라 막 이러고 그랬는데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이제 왔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정말 토요일까지는 계속 아팠어요. 금요일날 처방을 받고 왔지만 계속 수시로 넣어야 되는 정도로 아프다가 토요일날 아침 9시쯤 10시쯤 되니까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진짜 72시간 정도 저는 생으로 아팠고, 근데 저보다 먼저 라섹을 한 제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자가 제가 라섹하기 전에 수업을 하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라섹을 한 번 더 할 바에는 뼈를 깎겠다 이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아팠어요. 저는 제가 살면서 겪었던 고통 중에 1위. 진짜. 물론 제가 뼈가 부러져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긴 한데 진짜
진짜 이건 아프다라고 표현이 안 되는 게 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머리가 아프거나 뭐 다른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제 타이레놀이라든지 이런 진통약을 먹으면 좀 괜찮잖아요. 눈은 이제 뭐 차가운 걸 올리면 안 아파요라고 하는데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닿지 않고 그냥 고개를 흔들었는데도 이게 공기에 닿았는데도 아픈 거예요. 아프고 막 귀에선 자꾸 막 이명이 들릴 것 같은 거예요. 막 징징 이러면서 이렇게 눈을 감으니까 징징 눈물 날 때 그 소리 아시죠? 막 징징 막 이런 소리가 나고. 근데 타이레놀을 먹어도 안 낫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제 거 보시고 라섹을 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라섹을 하고 6일차 되니까 조금 잘 보이기도 하고 렌즈를 안 끼고 있는데 잘 보이니까 조금 신기하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편하기는 편하거든요. 좀 못생겨지긴 했지만 편한데 근데 지금 제 제자가 아까 말했던 제자가 시력이 저랑 똑같은 병원에서 하긴 했는데 시력이 잘 안 나와가지고 재수술을 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재수술을 해야 되면 안 할 거예요. 저는 못 참겠어요. 그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제가 다시 해야 되면 저는 이 무통 안약은 꼭 하나 더 받을 거예요. 받아서 회복이 더디돼요. 무통 안약을 넣으면. 왜냐면 이제 마취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눈 아래에 눈에 상처를 낸 거라서 세포가 재생을 하면서 아픈 거래요. 근데 제가 이제 재생이 더딘 거지. 그래서 좀 오래 아팠던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수도 있다라고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참을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뿌리면 참을 수가 없는데 이걸 뿌리지 말라고 하니까 동생도 6번만 뿌려야 된다고 하는데 하루에 6번 뿌릴 수 없어. 1시간마다 하나씩 넣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저는 3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진짜로. 1시간을 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1시간 넣고 30분이 오기 전에 이렇게 무통 효과가 나기 전에 한 몇 분을 참고 효과가 나면 잠이 들면 30분도 안 돼서 깨고 이게 1시간 그러니까 1시간 텀이라는 건데 이게 1시간마다가 아니라 3시 10분에 넣었으면 3시 50분에 깨고 넣고 또 효과 나고 4시 한 15분에 잠들고 4시 한 40분에 깨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느라 한숨도 못 자고 수목금까지 한숨도 못 자고 수목금까지 입맛이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알았잖아. 다이어트가 안 된다는 건 자기 의지의 문제구나. 이렇게 입맛이 없으면 안 먹는구나. 근데 입맛이 있다는 건 살만하다는 거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저는 그래서 만약에 라섹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 영상을 보시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럼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요거 준비하시고 아까 제가 말했던 요거는 이제 그 약 뿌리고 나서 이제 조금 여기에다 좀 닦아주면 조금 시원해지면서 조금 통증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자가 혈청도 할 수 있으면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히알루론 나트륨 그것도 꼭 많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안경 같은 것도 그 또 하나 더 있다 준비물 제가 또 까먹었네요. 안막 그 뿅뿅이 안막 커튼 같은 거는 있어야 돼요. 아침에 해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저는 그래서 쿠팡에서 또 그것도 안막 뿅뿅이를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니까 뿅뿅이 기능도 하면서 안막이 돼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더니 지금도 제가 안 뗐거든요. 그랬더니 아침마다 비 온 것처럼 날이 흐린 것처럼 해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반드시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면 잘 때는 이렇게 물안경을 주시거든요. 요거를 하고 눈을 보호를 하면서 자야 돼서 요거는 뭐 병원에 다 주시니까 병원에서 주시는 거는 다 뭐 알아서 하시고 제가 한 거는 아비드로 스카우트 투데이 라섹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빛번짐 없는 거 저는 넣었고요. 그리고 각막 강화술이라고 해서 저는 라섹도 못할 뻔했는데 한 거거든요. 원래는 라식을 하고 싶었는데 라식은 택도 없는 눈이라고 하셨고 라섹도 이제 각막의 두께에 따라서 여러 번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능할 정도의 두께밖에 안 돼서
네, 그랬고 또 제가 아까 검은 눈동자가 크다고 했었는데 제가 검은 눈동자도 크고 동공도 커서 동공이 크면 안 좋은 게 뭐냐면 빛 번짐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공도 큰 편이어서 빛 번짐 방지하는 것까지 추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비드로 스카우트 투데이 라섹을 했고요. 투데이 라섹이라고 해서 이틀만 아픈 건 아니다. 왜냐면 제 여동생도 투데이 라섹을 했는데 이 친구도 어쨌든 5일은 고생했다 그랬어요. 근데 첫날, 둘째 날은 약 먹고 잤고 셋째 날부터 눈물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아프진 않지만 눈물 다섯째 날부터 갑자기 개안한 것처럼 잘 보였대요. 그랬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라섹을 하면 정말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6일 차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력이 다 돌아온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이제 이 보호 안경을 써야 되니까 집에서 항상 안경을 썼었으니까 그냥 집에서 안경 써서 잘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직까지는 와 신기하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하고 나서 원래는 이제 렌즈 안 끼면 안 보이는데 오늘 렌즈 이거 빼고 해봤더니 잘 보여서 아마 이제 아픔을 잊으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케바케로 아픈 사람이 있고 안 아픈 사람이 있는데 제가 블로그를 보거나 저도 유튜브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아픔인지를 잘 몰라서 뭐 그냥 아프겠지 이 정도였는데 정말 저처럼 아플 수 있어요. 정말 저 궁서체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찍은 거예요. 엄청 아플 수 있어요. 왕 아플 수 있어요. 너무 아플 수 있어요. 일생일대의 아픔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아파서 다시는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그만큼 또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되면은 또 이렇게 무트마냥 꼭 챙기시고 이걸 넣어도 아파요. 하지만 넣으면 좀 참을만 해요. 웃을 수 있는 정도야.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저는 아직까지는 저는 아직 아니지만 제 아는 분은 지금 재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 보증을 해주는 병원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이 잘못됐을 때 꼭 다시 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저랑 아까 제자가 같은 병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그분은 원래 되게 좀 저렴하게 하는 병원을 예약을 했다가 저희 병원에 그냥 검진만 하러 갔는데 제가 간 병원에서는 60가지 검진을 해줘요. 그래서 되게 검진을 여러 가지 엄청 많이 해주는데 앞에 본인이 간 병원에서는 되게 후하게 점수를 주면서 수술을 다 시키려고 했던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병원을 바꿨거든요.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저희 병원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병원을 저는 알려드리진 않을 거라서 저희 병원에 가세요가 아니라 안과 선택하실 때 그 투데이 라섹 많이 해보신 곳 그리고 또 수술 보증 되는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이 잘못되거나 시력이 떨어졌을 때 재수술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막 추가를 하는 게 무조건 또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원래 추가하는 거 못 믿어가지고 그냥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각막 상태가 안 좋아서 찾아보니까 각막 강화술도 하면 좋고 빛번짐도 100% 잡는 건 아니지만 빛번짐 완화를 하면 좋다고 해서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추하고 정제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막 방에서 얘기를 하게 됐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알아보시면서 제 영상이 라섹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안 아프게 꼭 라섹을 성공하시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예쁘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